가치평가와 기업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가치평가와 기업분석 시스템은 기업의 경영분석이나 사업계획, 경영계획, 그리고 가치평가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에 나온 시스템 중에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장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저자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가치평가와 기업분석 시스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6가지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정보와 입력, 표제, 경영계획과 재무제표, 주요지표와 도표, 재무 부속명세, 기업분석과 가치평가. 6가지 파트 중 사용정보와 입력란에만 입력이나 작업을 하면 그 외에는 모두 다 프린트 되거나 열람하거나 보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정보와 입력에만 입력을 하면 모든 것은 자동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정보와 입력에서는 5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BPNV 소개는 일종의 사용자 매뉴얼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 매뉴얼에 들어가서 한 번쯤 읽어보고 숙지하고 난 이후에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현황표 입력은 기업을 분석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즉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고객, 주소, 주주 이러한 기본 정보단을 입력하는 난입니다. 이러한 기본 정보단이 입력이 되면은 기업 현황표에서 이러한 표로서 그 기업의 현황표가 만들어집니다. 기업 연역표는 일종의 그 기업의 역사적인 이력서로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 없는 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종의 옵션 사항으로서 기업 연역표를 입력하고 나면은 기업의 기업 연역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 정보 입력입니다. 기본 정보 입력에서 모든 시스템의 성공 여부와 정확도가 좌우됩니다. 기본 정보 입력에는 1번에서 42번, 즉 42장까지 카드가 있습니다. 42장의 카드 중 1번에서 30번까지의 카드는 경영계획, 재무제표, 사업계획을 위한 입력란이라고 본다면 31번부터 42번까지는 기업의 가치평가, 신용평가, 기술평가, 경영평가를 하는 일종의 정선적인 분석을 위한 입력란입니다. 본 입력 카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칼럼마다 색깔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부분에만 입력을 시켜 놓으면 모든 자료는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각 색깔이 먹여지, 번호에는 각 색깔이 먹여지가 있습니다. 이 색깔은 일종의 메뉴에 있는 보고서의 색깔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략경영 시뮬레이션은 푸른 색깔입니다. 메뉴에 들어가서 보고서에서 보면은 전략 시뮬레이션 색깔은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브랜드 가치 평가를 하고 싶다. 브랜드 가치 평가를 하고 싶을 경우는 보라색입니다. 브랜드 가치 평가에 입력시키는 정보는 기본 정보 입력에 보면은 보라색을 찾아본다면은 36번 브랜드 가치 평가가 보라색입니다.
이 기본 정보 입력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를 영진 산업에서 좋은 기업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연도를 2016년을 2015년으로 바꾸고 통화 단위를 1000단위에서 100만 단위로 바꾸고 원은 원 달러 yen RMB가 있지만 원으로 하고 제조업에서 제조업이 있고 비제조업인데 제조업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설정 하에서 모든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기업 분석과 가치 평가에 입력하돼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과 가치 평가에서 기본 정보 입력이 완료되고 나면은 모든 자료는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각 파트에 있는 보고서를 프린트하거나 열람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었을 때 자료 저장과 복구 기능에서 자료를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료 저장 지침에 따라서 입력된 모든 자료는 원하는 번호에다 복사하여 세이빙합니다. 저장합니다. 여기 저장한 번호는 총 30가지가 있는데 30가지가 있다는 말은 30개의 프로젝트나 30개의 회사를 입력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향후에 1년 후든 2년 후든 향후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필요한 프로젝트나 회사를 끄집어내고 싶다면 저장 번호를 만일 3분의 입력이 저장되었다면 저장 번호를 복구 지침에다가 입력만 시키면 자동적으로 모든 자료가 복구되어 50가지의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저장 기능과 복구 기능을 본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모든 정보는 본 시스템을 완료하는 기본 단계입니다. 이 기본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는 이 자료를 이제 열거하거나 프린트하거나 열람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쟁영제와 재무제표에는 총 8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8가지 보고서에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재료경비와 비용, 시장과 매출계획, 인건비계획, 재료비계획, 투자명세서 이러한 8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재무부속명세서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8가지 보고서가 있는데 제품별 손익계산, 전략 시뮬레이션, 부가가치 경영, 기회와 위기 분석 이 4가지 보고서와 또 경영비율 분석, 부문별 경영비율, 요약 경영비율, 비교 분석표는 경영비율에 대해서는 만 4가지가 보고서가 상세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비율만 4가지로 되어 있는 이 분석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영비율 분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모든 경영비율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재무경영비율 공식이 열거되어 있고 또한 건장방향, 이 비율이 높아야 좋은지 낮아야 좋은지를 구분하는 건장방향이 기록되어 있어 회사의 모든 경영비율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표입니다. 그러나 이 표는 너무 복잡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요약된 경영비율이 간단하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매출액 대비 비용 퍼센테이지로서 요약 경영비율 분석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 부문별 경영비율 분석이라는 것은
경영 비율 분석을 책임지는 부서, 해당되는 부서, 관리해야 되는 부서,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부서의 명으로 구분하여 경영기획부서, 회계자금부서, 제조기술부서, 영업판매부서, 인사노무부서로 구분하여 경영 비율 분석 비율을 구분하여 표시된 표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율 비교 분석표로서 산업 평균에 대비하여 회사의 실적이 어떠한지 평가와 판정 지수를 넣어 계산되어 100점 만점에 회사의 평가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평가 지수의 점수가 연도별로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2016년도를 해보고 싶다면 2016년도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모두 2010년도의 평가 분석표가 되는 차별화된 시스템입니다. 그 외에 제품별 손익계산서, 제품별로 연도별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냅니다. 부가가치 경영, 부가가치가 참여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되는지 경영 부가가치 배분표를 만들어서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사의 전략을 수기할 수 있는 투명 경영을 위한 자료입니다. 전략 시뮬레이션은 회사의 매출과 비용의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손익분기점이 바뀌고 손익이 변동되는지, 예를 들어서 고정비가 7% 변동됐을 때 혹은 6% 변동됐을 때 5% 변동됐을 때 매출이 5% 늘어났을 때 8% 늘어났을 때 모든 가정을 입력만 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0.1초 만에 모든 자료가 시뮬레이션 되어 제공되는 아주 탁월한 시스템입니다. 기회와 위기 분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임금비, 환율 변동에 대한 영향 분석으로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재료비가 상승하거나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위험 요인이 있고, 매출이 증가되거나 재료비가 하락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라서 기회 요인도 있는 바, 위기와 기회 요인을 연도별로 구분 표시하여 매출과 영업이익, ROIC, 에비타를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여주는 위기와 기회 분석표입니다. 다음 파트로서 주요 지표와 도표는 이제껏 우리가 분석한 기업의 모든 자료가 20가지의 도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와 매출부터 20번째 연도별 활동성 도표까지 모두가 표시되어 있는데, 모두의 도표를 보기는 시간 관계상 제한되어 있어 몇 가지 선택하여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연도별 요약 손익계산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경비 현황은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금 흐름 분석은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부채와 자본 현황은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 경영 지표는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위기 시나리오 분석 도표는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안정성 도표는 이런 식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도표가 20가지가 제공된다는 것은 비교적 모든 자료가 도표화되고 다양한 도표가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분석과 가치평가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파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1가지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업 유망성 평가,
경영능력 평가, 본질적 가치 평가, 에비타 평가, DCF 가치 평가, 기업 신용 평가, 기술 가치 평가, 청산 가치 평가, 브랜드 가치 평가, 제품 평가와 BCG 종합 분석 평가. 먼저 사업 유망성 평가부터 들어가 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사업 유망성 평가는 사업의 영향력 분석과 사업 성공 가능성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 점수와 분석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능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업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치 평가에는 비교적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 가치 평가와 DCF 가치 평가와 에비타 평가가 있는데 모두를 본장에서 다 산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질적 가치 평가에 대한 산출 방식과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DCF 가치 평가를 보여줍니다. 에비타 평가를 보여줍니다. 에비타와 EVA 방식한 기업 평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업이 청산했을 때는 어떤 평가가 되느냐, 청산 가치 평가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의 신용 평가, 그리고 기업의 기술 가치 평가, 그리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 평가, 이러한 모든 재무제표와 평가 기능이 완료되면은 종합분석평가가 있습니다. 종합분석평가에는 일종의 모든 자료를 요약한 거로서 요약한 보고서로서 13가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업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기업신용평가, 제품평가와 제품 시나리오, 포트폴리오, 종합경영능력평가, 성장성과 수익성 검토, 안정성 검토, 생산성과 활동성 검토, 기회와 위험요인 영향 검토, 손익분기점 검토, 현금 흐름 검토, 경영 비율 분석 검토, 자본적 지출 검토. 본 보고서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요약되어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여 재무제표와 경영계획, 사업계획 및 정성적인 분석인 모든 가치평가 분석 보고서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비교적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다양하며 가장 정확하게 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저자가 자신있게 추천하고 싶은 시스템입니다. 만일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한국기업가치평가연구소 copizza.net 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